전국의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에듀윌 공무원학원 영어 전임 강사 헤더 진입니다. 자, 오늘 2025년도 지방직 9급 시험이 치러졌는데요. 시험에 임하신 모든 수험생들 너무나 수고하셨습니다. 긴 시간 동안 이 시험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모든 열정, 에너지를 쏟아부어 오셨을 텐데 많이 지금은 좀 지치셨을 것 같아요. 오늘 하루 정도는 여러분들이 푹 쉬시고 또 앞으로 이제 또 발표가 나기 전까지 여러분들 나름대로 계획했던 부분들 그리고 또 휴식도 취하면서 하고 싶었던 모든 일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또 시험장을 나와서 내가 지금 어떻게 시험 받는가 그리고 또 잘한 부분과 놓친 부분은 무엇인가 이런 부분들이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실 거고요. 또 추후 2026년도 시험을 대비하시는 수험생들 같은 경우는 또 이번에 출제됐던 이 시험이 어떻게 출제되었는가 굉장히 화두가 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문항 분석, 총평에 이어서 또 문항별로 해설까지 한번 또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굉장히 이제 시험이 전체적으로 난이도 이 부분이 좀 관건이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국가직 시험을 이미 치러 보신 분들은 느끼셨겠지만 국가직과 거의 똑같은 그런 난이도, 그다음에 동일한 유형으로 출제가 이루어졌습니다.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먼저 문항 분석을 들어갈 건데요. 정말 쌍둥이인 줄 알았습니다. 국가직 시험하고 문제 배열이라던가 그다음에 또 유형별 문항들 다 똑같이 출제가 이루어졌는데 다시 한번 보도록 해보죠. 자, 어휘 두 문항 나왔습니다. 자, 어휘 같은 경우는 빈칸 어휘로 두 문항이 출제가 이루어졌고, 자, 생활 영어도 대화문 완성 두 문항이었죠. 자, 문법 세 문항 나왔는데요. 빈칸 어법성 판단. 지난번보다는 이제 부피감은 조금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본동사, 준동사 찾는 그런 문제가 나왔고요. 빗줄 어법성 판단 두 문항 출제 이루어졌습니다. 자, 나머지 문항들이 이제 독해 배치가 됐는데요. 구체적으로 한번 들여다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좀 이번에 국가직에 이어서 지방직까지 보실 부분이 장문 독해, 크게 이제 우리가 두 문항, 거기에 딸려 있는 문항수는 네 문항. 이게 이제 굉장히 기존하고는 큰 차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장문 독해 지난번 국가직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글의 제목 찾기, 세부 내용 물어보는 문제, 동의어 찾는 문제, 글의 목적 이렇게 네 문항이 배치가 됐고요. 자, 그다음 거 대입학 문제 같은 경우는 주제 찾기 하나, 글의 목적 하나 이번에도 똑같이 나왔습니다. 세부 내용은 내용 불일치와 일치 문제. 자, 일관성 삼총사 기억하시죠? 문장을 적절한 위치에 삽입하고 그다음에 어색한 문장 찾고 글의 순서 맞추는 문제 동일하게 출제가 이루어졌고요. 빈칸 어구에 대한 추론 문제 마지막에 19번, 20번 포진이 되면서 어쨌든 간에 이 독해 같은 경우는 11개 지문의 13의 문항의 출제가 이루어졌습니다. 자, 앞서 여러분들 국가직에서도 언급을 한 부분인데요. 독해 비중이 늘어났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은 그런 어려움 있는 시험은 아니었어요. 상대적으로 난도가 쉬운 유형들이 좀 많이 들어갔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이번에는 또 수험 시간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했었을 때 충분히 여러분들이 주어진 시간 안에 유의미한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런 시험이지 않았나 이렇게 또 분석을 해봅니다. 자, 세부적으로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출제 경향 국가직과 동일한 문제 유형 유사한 난이도 출제 이루어졌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 계속적으로 인사혁신처에서 추론에 맞추겠다. 추론에 이제 출제 포커스를 맞추겠다 이렇게 했는데 역시 이제 거기에 맞춰서 이제 나오긴 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너무 어려운 추론이라기보다는 전반적으로 맥락 파악을 좀 잘할 수 있는지만 물어보는 쉬운 추론의 그런 범주에 내서 출제가 이루어졌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어휘문법 같은 경우는요. 기출을 기반으로 했다라는 거를 이번에도 여실히 또 증명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난도 자체는 굉장히 좀 낮은 편이었긴 했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가 기출을 무조건 무시할 수 없는 시험이 됐다라는 거 요거는 또 다가오는 시험을 준비하시는 수험생들은 유념하셔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다음에 생활 영어는 상황 판단이고요. 관용구가 완전히 배제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시험 앞두고 항상 관용구라던가 여러 가지 속담 격언의 표현이 등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여러분들하고 특강을 통해서도 나눠보는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이제는 뭐 굳이 그러지 않아도 될 정도로 시험의 난이도가 많이 낮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독해 중요하죠. 아무래도 문항 비중이 높으니까요. 근데 이번에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정답의 근거가 명확하게 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좀 드릴 텐데요. 제가 이제 제시 드리는 그런 어떤 정답의 근거와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실전에서 느꼈던 그런 근거가 일치해야 될 텐데 그게 일치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아마 이제 꾸준히 앞으로 연습을 통해서 더 극복할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 정도로 출제 경향 마무리를 좀 해보고요. 바로 본격적으로 문제풀이 들어가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1번 어휘 추론 문제인데 여러분들 단어 자체 뜻은 지금 보시면은 어렵진 않아요. nourish 하면은 이제 영양분을 공급하다, 양분을 주다라는 뜻이었고요. eradicate 하면요, 근절하다라는 뜻이었습니다. 뿌리째 뽑아버리는 거죠. proliferate 하면요, 번식하다, 점점 늘어나는 겁니다. 증식하다, 뭐 급증하다 이런 의미를 가진 동사이고요. detect 하면은 이건 간파하는 거죠. 찾아내다, 간파하다 이런 정도 의미의 동사입니다. 여러분들 이번에 어휘 문제를 보면서 그 동의어까지 포함해서요. 정말 헤더진 영어 그 커리큘럼대로 저랑 열심히 연습하신 분들은 아마 100%다 맞췄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적중률이 높았던 것 같아요. 자, 맥락 한번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Some plant diseases are indeed difficult to blah blah 이렇게 나는데 자, 몇몇 그런 식물이죠. 식물하고 관련된 그런 병들 이런 병들은 진짜로 투 부정사 하기에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뒤에 이제 근거가 나오죠. 이유가 나옵니다. Because 왜냐하면 they can spread rapidly 하니까 이런 어떤 식물하고 관련된 병들이 아주 급속도로 확산이 될 수가 있대요. 확 퍼지고 쉽게 퍼지고 그다음에 결과적으로 뭐냐 굉장히 광범위한 지역에서의 다양한 식물들에게 영향을 미치면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되게 빠르게 그리고 또 쉽게 얘네들이 확 퍼진단 말이죠. 그럼 뭐 하기 어려울까? 뿌리째 뽑기에 근절하기 어렵지 않겠어요? 네, 그래서 여기선 정답은 2번으로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으로 넘어가시죠. 자, 2번 같은 경우는 humility 하게 되면은 이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크게 겸손이란 뜻으로도 쓸 수가 있겠고 너무 자기 겸손이 지나쳐 비하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sincerity 하면은 진실성, 진정성 이런 의미로 쓰는 명사고요. frugality 했는데 우리 형용사용으로 정말 많이 공부했습니다. 그러니까 frugal 하면요 검소한이란 뜻이었던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검소, 소박 이 정도 의미가 되겠고요. punctuality 자 이거는 무려 여러분들 제가 많이 강조했어요. 고 기본서에서도 강조한 예문 중에 나오기도 하죠. punctuality 하게 되면은 시간 엄수란 뜻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자, in the business world, 자 어떤 그런 기업 업계에서는요, 블라블라가 대단히 가치를 인정을 받는데요. 이유가 나옵니다. 뭐가 중요한지 볼게요. 그것은 showcases a person's commitment 이렇게 나왔는데, 자 한 개인의 헌신, 몰두 이런 것들을 드러내주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근데 뭐에 대해서요? meeting deadlines 하니까 마감 시한을 맞추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시간을 존중하는 것. 시간에 관련된 내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는 시간과 관련된 미덕을 나타낼 수 있는 거 정답 몇 번이다? 그렇죠. 4번의 punctuality 얘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휘 두 문제 풀었고요. 자, 문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저희가 정말 많이 연습한 그런 구조 아닙니까? 일단은 여러분 선택지를 딱 보시면은요. 본동사 자리냐, 준동사 자리냐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분석이 중요한데요. preliminary investigations 그다음에 주어 나오고 indicate 보여준다, 나타낸다 동사입니다. 그래서 indicate의 목적어로 접속사 대시 이끄는 명사절 뒤에 이어진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대신 접속사란 말이죠. 자, 그리고 카마 찍고 중간에 if not all 이라고 하는 부사절이 삽입이 됐습니다. 문장에서 제외시켜 주시고요. 성분에서. 그럼 대절의 주어는 some이 될 건데 여러분들 얘네들이 교묘하게 카마로 갈라져 있지만 여기 보시면은 some of the clients many 여기가 대절의 주어가 되는 거죠. 고객들의 그런 자금이죠. 돈의 일부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딱 성급하게 봤을 때 그래 얘가 주어니까 동사 자리야 라고 했는데 웬걸요? 여기 보시면은 다시 또 카마가 삽입이 되면서 실질적인 이 some하고 호응하는 동사는요. has found 여기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여기에 들어갈 것 카마 사이에는 일단 본동사는 절대 될 수가 없고요. 소위 말해서 준동사
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분사 구문 같은 애들이 들어가줘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는 일단은 자, 이렇게 원형 형태라던가 현재 복수형 내지는 이렇게 보시면 주어를 3인 단수로 봤을 때 본동사인데 얘네들은 무조건 정답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 다음에 ing가 오느냐 능동이죠. 수동의 과거분사 believed가 오느냐의 문제가 되는 건데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여기서는 believing이 되려면은 얘 뒤에는요 무조건 얘가 타동사 출신이므로 목적어에 해당하는 명사 내지는 뭐 대절 같은 애들이 뒤에 목적으로 와줘야 돼요. 근데 지금 뒤에 보시면요. 투부정사 정도만 연결이 됐다라는 점과 그 다음에 이 고객들의 이런 자금, 돈이라는 것은요. 대충 보니까 600만 달러인 것으로 믿어지는 거죠. 맥락상으로도. 그래서 여기서는 수동의 과거분사가 이끄는 정답은 몇 번? 3번 believed 이렇게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으로 생활영어 들어가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굉장히 뭐 어려운 관용구는 이제 없어요. 그래서 지금 뭐라고 하고 있냐면 이제 차를 구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충고, 어드바이스를 요청하는 그런 대화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드바이스를 요청했더니 제니가 얘기를 하죠. Hi, do you want to buy a car? What kind of car? 어떤 종류?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때 maybe a mid-size sedan or an SUV 해서 세단이라던가 SUV를 원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제니가 SUV가 좀 더 실용적이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유나가 하는 말이 SUV가 세단보다는 조금 더 비싸더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자금에 대한 내용을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뭐라고 한마디 더 덧붙이니까 내 친구들 중에 한 명이 보니까 used car dealer 하니까 중고차 딜러라고 하면서 중고차 구입을 좀 권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우리가 예산이 좀 빠듯해. 예산이 좀 약간 딸려. 이 정도 내용이 들어가면 어떨까 싶죠. 그래서 여기서는 정답은 몇 번으로? 네, 1번 armored type budget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표현도 우리가 또 모의고사 풀면서 봤던 표현이기도 하지요.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는 지금 어떤 내용이냐면요. 그 presentation materials 말 그대로 이제 발표 자료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피본은 얼마나 해야 되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제 60부 정도가 이제 충분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죠. B가 하지만 자 보시면은 추가적인 거죠. 여분을 좀 우리가 지니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아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니까 그게 조금 더 안전하겠다라고 하면서 얼마나 많이 추천하고 싶어라고 했더니 자료 추가 자료까지 포함해서 75개 정도를 이제 예상을 합니다. So we have more attendees 이렇게 나와서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참석자들이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good idea 이제 호응해 주면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absolutely we're going to have people asking for the presentation materials after the presentation 했는데 자 보시면은 이 발표 이후에도요 이런 어떤 presentation 자료를 요청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여기서는 그 나중에 또 자료를 요청하는 사람들을 위한 어떤 그런 장치 그런 것들을 이제 또 한번 제안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부합하는 내용으로는요. 정답 자 2번 괜찮죠? 그래서 디지털 버전 가지는 거는 어때? 이제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는 여러분들 교재 같은 경우도 디지털북 버전으로 또 많이 나오잖아요. 정답은 2번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자 보시면 장문 독해인데요. 제목 찾기 문제예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항상 제가 제목을 찾을 때 어디를 보라 그랬냐면 이 안내문에 대한 일단 소개 목적이 바로 앞에 제시가 되어 있는 경우들이 좀 많다라고 했죠. 그 다음에 이제 디테일한 부분들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여긴 뭐라고 하고 있냐면 We have been notified of a scam targeting people blah blah 이렇게 나왔는데 여러분 scam이라는 단어는 여러분도 이거 알아두시면 좋죠. 사기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사람들을 타겟으로 한 이런 어떤 사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인지를 해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그 사기가 뭐를 통한 사기냐면은 텍스트 메시지예요.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근데 뭐를 요구하냐면은 자 보시면은 overdue parking ticket 하니까 기한을 넘긴 이 어떤 주차 티켓에 대해서 지불하는 것을 요청하는 그런 어떤 문자 사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인지를 했고 그거에 대해서 쭉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고려했었을 때 정답은 여러분들 제목 찾기는요 4번 정도가 되게 괜찮아 보이죠? 그거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 이렇게 나왔는데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마지막에 관련된 내용이 나와요. 티켓, 이 티켓실은 sent by post to registered owner of vehicle 하니까 차량에
등록된 소유주에게 우편물로 전달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고지서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문자로는 안 간다라는 것을 인지해라. 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고려했었을 때 제목은 네, 4번으로 마무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일치하는 것은 네, 4번. 역시 4번으로 해서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겨볼까요? 자, 여러분들 이제 이번에도 안내문이 좀 나오고 있죠. 근데 이거 정말 너무 시원했어요. 이 문제 보자마자 우리가 또 열심히 공부한 보람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 critical이라는 단어를 잠깐 뜻을 보시면은 이게 이제 치명적인이란 뜻으로도 쓸 수가 있긴 해요. 그런 차원에서 언뜻 보면은 거기 2번에 보시면은 perilous란 단어가 나는데 이 peril 우리 정말 많이 외웠거든요. 위험. 그래서 이건 위험 안에서 약간 치명적인 거니까 위험한 거 아니야? 섣부르게 접근할 수도 있는 문제였어요. 근데 제가 계속 강조했거든요. critical은 이게 이제 치명적인이라는 뜻도 있지만 결정적인, 특별히 중요한이란 뜻으로 많이 쓴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사실 맥락상 보시면 알겠지만 이 중요한의 의미로 등장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중요한, 중추적인이란 뜻으로서 제가 이거 되게 강조 많이 했던 동의어 그룹으로 많이 보여드렸던 단어가 오늘의 정답이더라고요. 정답은 몇 번으로 해주면 된다? 1번 pivotal 요거로 해주시면 되겠죠. 자, 윗글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렇게 나왔는데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은요 이런 내용이 납니다. 사람들은 should be able to live a happy, healthy and prosperous life 해서 사람들이 누려야 할 그런 삶에 대한 내용을 얘기를 합니다. 행복하고 건강하면서 번영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건강이 굉장히 인권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 뭐 이런 내용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뒤에 뭐가 나오냐면요. The National Health Center가 등장합니다. 이 재단 이름이 나오면서 is here. 자, 우리가 이 재단이 여기 있는데 뭐하기 위해서 The National Health Center를 support. 자, 지원하기 위해서. 근데 뭐를 달성할 수 있도록 to achieve its vision of a nation 해서 국가의 비전을 달성하도록 이렇게 하면서 자기네 어떤 그런 단체에 대한 소개가 이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의미와 가까운 것은 1번 말씀드린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네, 우리가 기관 소개 3번으로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 대입학 문제 중에서 이제 우리가 목적을 찾는 그런 문제가 나왔는데요. 여러분들 여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이런 것들 한번 싹 훑어보면서 Thank you for the interview라고 했으니까 인터뷰에 대해서 감사합니다라고 했어요. 그럼 이건 뭐냐면은 인터뷰어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면접관, 인터뷰이 입장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좀 조심하시면서 보면 되는 건데요. 여기 앞에 보시면 글의 목적이 먼저 나오죠. I'm writing to thank you for the interview last week 했는데 지난주에 있었던 면접에 대해서 감사드리려고 편지를 씁니다. 자, 근데 저랑 연습 많이 하셨죠? 글의 목적 같은 경우는 뭐를 조심해라? 반전주의. 그러니까 처음부터 감사하다라고 했다라고 해서 마지막까지 너무 감사해요. 이런 느낌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대충 감사하구나 이렇게 얘기를 한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would like to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would like 하게 되면 여러분들 이거는 want하고 같은 뜻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러면 이 사람이 원하는 목적이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I would like to follow up now. 나는 지금 좀 이렇게 알아보고 싶네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뭐를 알아보고 싶냐면 to see if there are any updates regarding the status of my application 했는데 나의 지원의 그런 지위, 그러니까 지원에 대한 어떤 그런 상태, 요거하고 관련된 어떤 업데이트가 있는가. 그러니까 보시면은 이 사람이 면접도 했고 지원을 했는데 이 면접 이후에 어떤 그런 업데이트된 내용이 있는지 그게 궁금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약간 성격이 급하죠. 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반영해서 정답은 우리가 몇 번으로 3번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어떤 그런 결정의 과정, 인사 결정의 과정에 대한 업데이트에 대해서 문의하기 위해서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겨보시죠. 네. 11번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이번에 시험이 바뀌면서 굉장히 이제 다 치러졌어요. 사실 시험지가. 그래서 예전에는 그 똑같은 20문제인데 3면이었죠. 영어에 이제 할애된
그 페이지가 이제 3면 정도인데 거기에 빡빡하게 이제 문제들을 넣어놨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출제 경향도 바뀌면서 또 이렇게 실용문 같은 것들이 늘어나면서 어쨌든 수험생 입장에서는 좀 그래도 재밌게 가볍게 또 볼 수 있는 요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림이 굉장히 아름답네요. 자, 그러면 이제 볼게요. 여기 보시면은 내용과 일치하는 거죠. The National Independence Museum 하니까 국립 독립 박물관 되겠네요. 내용과 일치하는 것 이렇게 났는데 오늘은 여러분도 그냥 해설이니까 좀 빠르게 넘어가 보도록 해볼게요. 정답 4번인데 4번 잠깐 보시죠. 뭐라고 하냐면 It offers visitors cultural events on a regular basis 했는데 자, 정기적으로 방문객들에게 문화 행사들 이런 것들을 제공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표적인 이런 안내문 같은 것들의 특징이 뭐냐면 내용일치 문제가 선택지 순서하고 그다음에 이 안내문의 내용 순서가 거의 동일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방식으로 말씀드렸냐면 1번 한번 먼저 읽어봐 주시고 바로 확인, 2번 먼저 읽어주시고 확인, 이렇게 이제 지그재그로 왔다 갔다 해주셔도 될 정도의 문제다. 이렇게 이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답은 이제 4번인데요. 4번에 대한 내용을 보도록 해보죠. 여기 나왔죠? 예, cultural event. 그러니까 우리는 4번 딱 읽으면서 cultural event 딱 있는 데를 바로 보는 거죠. 그래서 regular cultural events are held 해서 자, 정기적인 이런 문화 행사들이 열립니다. To provide visitors with 어쩌고저쩌고 해서 방문객들에게 블라블라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하기 위해서 뒤에 목적까지 정확하게 나왔네요. 네, 이렇게 해서 일치하는 것은 정답은 4번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자, 그다음에 오른쪽에는 일치하지 않는 게 나왔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 이렇게 이제 안내문의 형식을 빈 게 아니라 어떤 이제 뭐 인물이랄지 그다음에 동식물이랄지 어떤 사건에 대해서 내용일치 불일치 문제가 나왔을 때는 보통 제가 이제 선택지를 좀 차분하게 다 읽어보시고 내가 확인해야 될 포인트를 좀 이렇게 하나하나 좀 이렇게 정리를 해본 다음에 지문을 읽어가면서 속어법을 활용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안내문 같은 경우는 그냥 왔다 갔다 하셔도 거의 바로 해결이 됩니다. 자, 오늘의 정답은 2번이 될 건데요. 여러분들 거기 보시면요. Door prizes are exclusively for children under 12 이렇게 났는데 exclusively라는 단어를 알고 계시면 그냥 끝나는 게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정말 많이 연습했던 그 표현인데 exclude 하게 되면은 배제하다, 제외하다라는 뜻이었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형용사형에다가 부사 ly 형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거는 배제하여, 배제되어, 제외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안내문의 내용을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은 children under 12는 free지 아예 배제가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입장을 무료로 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거지 아동 금지 이거는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내용들은 뭐 보시면은 금방 찾을 수 있는 부분이었고요. 일치하지 않는 부분들은 정답은 2번으로 마무리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다음 14번 어법성 판단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저 개인적인 그런 생각은 그래요. 뭐냐면은 국가직하고 또 비교를 하고 그다음에 여태까지 출제됐던 기존 문제들하고 비교했었을 때 문법 문제 자체의 난이도는 그렇게 높지는 않았어요. 근데 혹시라도 이제 응용에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으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늘 이런 유형도 어렵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들을 잘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투부정사 밑줄 쳐져 있어요. 그럼 제가 1차적으로 뭐를 보자라고 말씀드리냐면 항상 본동사하고의 상관관계 따지자. 자, 근데 여기는 바로 앞에 동사가 바로 나오면서 삼형식 동사 기억하시죠? 텐드의 목적으로는 투부정사 취하는 거. 오케이, 맞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죠. 자, 지금 보시면 앞에부터 이제 주어 동사 나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동사가 나오는 가운데 outside the law 하면은 말 그대로 법 외부에서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우리가 그냥 수거 같은 그런 표현인데 법률에서 벗어나서 그러니까 법의 어떤 그런 지배를 받지 않고 운영되었다 이런 내용 정도라서 뭐 크게 이제 어려움이 없는 표현입니다. 부사구로 동사 수식해주고 있고요. 자, 그다음에 여러분들 비동사 밑줄 쳐져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유도부사 되어가 이끄는 일형식 문장인 거 바로 보이실 거고요. 이거는 정말 셀 수 없이 많을 정도로 우리가 풀어왔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제일치 케이스는 거의 없죠. 비동사는 일단 수일치 문제라고 봐주시고 실제적인 주어는 뒤에 이어지는 누가 될 것이다. An established process에서 말 그대로 딱 정립된 하나의 과정, 절차가 되면서 process가 주어가 되는 것이니 were가 아니라 이거는 단수형 뭐로 바꾼다? was로 바꿔주셔야 올바른 표현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4번. 예, 출제 교수가 요즘에 여기에 많이 꽂혀 계신 것 같아요. 어떤 구조냐면은 지금 보시면은 주어가 나오고요. be made, 예, 수동태 동사에 이어서 자 오늘은 outlaws에서 원래 outlaws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outlaw 하게 되면 명사로서는 범법자라는 뜻이 있어요.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죠. 범법자인데 여기서 복수형으로 등장을 했네요. 그래서 여기서는 명사가 이어졌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약속했잖아요. 주어가 나오고 수동태 동사가 나왔는데 이렇게 명사나 형용사가 남아 있을 수 있죠. 근데 명사가 나온 경우 여기 PP 확인 들어갑니다. 예, PP 확인을 들어갔더니 여기가 혹시 give, offer, show, teach, tell과 같은 대표적인 5대 수요 동사의 과거 분사다. 그럼 사형식 문장이 수동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처럼 5대 수요 동사 아니죠. be made가 나온 다음에 명사가 나왔다. 다 같이 몇 형식 수동태? 그렇죠. 5형식 수동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문장이 얘가 목적격 보호였던 명사인데 목적어가 앞으로 빠져나가면서 BPP에 이어서 목적격 보호가 그대로 남겨져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범법자로 만들어졌다. 이런 의미 정도가 되는 건데 사실은 이거는 의미 파악을 안 하시더라도 풀 수 있는 그런 유형의 문제가 되겠네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3번이 너무 확답이 나왔기 때문에 요거 틀리시면 안 되는 문제가 맞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됐고 14번 넘어가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럼 14번 같은 경우는요. 이거는 정말 너무나 많이 강조를 해서 그리고 특별히 제가 이거 경고까지 했었어요. 이거 알고 들어가야 된다. 알고 들어가야 된다. 이런 구조는. 자, 같이 한번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물론 정답은 다른 애지만 자, 여기 보시면요. 이거 뭐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Such a 명사죠. 그래서 여기서는 driving force 하게 되면은 이거는 사실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such요, 혁명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맞추실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는 그런 느낌이라기보다는 driving force가 하나의 그 명사 덩어리로 봐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추진력, 추진시키는 그런 힘이죠. 그래서 such a 명사 좋고요. 그 다음에 that 호응하는 접속사 대신 나와서 매우 뭐뭐한 명사여서 that blah blah 하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 구조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so 다음에는 형용사 부사 나와준 다음에 그 다음에 대절, 결과 부사절 대절이 이어지는 이런 구조였고 such 다음에는 여러분들 누가 나오죠? 단독 품사 나올 때 명사 나와주고 그 다음에 대절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가 만약에 형용사나 부사가 왔다라고 하면 so가 맞고요. 여기처럼 a driving force 명사가 나왔으니까 이런 경우 such로 쓰는 게 아주 올바른 구조죠. 자, 그 다음에 결과 부사절 이끄는 접속사 대세에 이어서 한눈에 보더라도 완전한 절이 적절하게 이어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것은 믿어졌는데요. 모인 것으로 to have been a gift of God 에서 신의 선물이었던 것으로 믿어졌다. 이렇게 나오면서 여러분들 이거 완료 부정사 같은 경우는 이건 뭐를 나타내죠? 본동사죠. 여기서 수동태로 구현됐는데 본동사보다 한 단계 더 이전 시점 대과거가 될 수도 있겠고 아니면 본동사를 기준으로 해서 과거, 대과거부터 과거에 이르는 과거 완료를 대체하는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뭐 어느 쪽으로 보든 간에 to have been의 쓰임은 괜찮은 그런 구조로 보실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거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요거 누구죠? 네, 목적격 관계대명사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뒤에는 반드시 불완전한 절이 이어질 건데 그 불완전한 절의 성격이라는 것은 타동사가 있는데 목적어가 없다거나 전치사로 마무리가 됐는데 전치사의 목적어가 없는 불완전한 절이 돼야 될 겁니다. 근데 우리는 알고 있어요. take, 빼박 타동사인데 Athens took its name 이렇게 나와서 아테네는 그 이름을 얻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누가 보더라도 완전한 절인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뭘로 바꾸는지는 이 순간에 중요하지 않아. 우리는 서술형 문제가 아니니까요. 정답 일단 4번 찍고 가시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는 지금 선행사가 누가 나냐면 아테나 여신 알고 계시죠? 지혜의 여신입니다. 아테나가 선행사가 되기 때문에 동격으로 나왔고요. 그럼 뭐가 되는 거죠? 그 아테나로부터 아테네라는 도시가 이름을 얻게 된 거예요. 그럼 여기서는 뭐 적어도 전치사 whom을 살리고 싶다라고 하면은 뭐 from whom 이런 식으로 해서 전치사 덕이 목적격 관계대명사 정도로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굉장히 중요했잖아요. 앞에 선행사 있는 것을 전제로 해서 단독 관계대명사 뒤에는 불완전한 절이 오고 전치사 더하기 관계대명사 뒤에는 상대적으로 완전한 절이 온다.
정말 많이 연습했던 구조가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문법까지 잘 마무리가 이루어졌습니다. 자, 뒤로 넘겨보시죠. 자, 여러분들 15번 주제 찾기 문제인데, 자,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한 거는 바로 적절한 위치에 적절한 연결사가 있느냐를 먼저 확인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자, 여기 시험지를 기준으로 볼게요. 위에서 보시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줄 보시면은 벗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전의 내용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계셔야 되겠지만 진짜 찐으로 주제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은 어디에 벗 뒤에 있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그 뒤로는 뒤집어지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읽을 필요조차도 없는 그런 유형의 문제예요. 같이 한번 보시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대입학 문제, 특히 주제, 제목, 뭐 요지 주장 이런 문제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얘네들은 허구한 날 연구를 그렇게 많이 해. 그래서 실험, 연구, 논문 이런 것들이 보여주는 그 결과값, 이거는 일단은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된다라는 거죠. 자, 같이 한번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The reason, 자, 이유가 나왔는데요. Artificial blue light and devices 있는데, 여러분들 이제 휴대전화, 뭐 태블릿, PC 같은 이런 거에서 나오는 인공적인 블루라이트 알고 계시죠? 우리 다 알고 있는 그런 블루라이트, 이런 어떤 기기들에 있는 블루라이트, 인공 블루라이트가 can be so harmful in the evening 했는데, 자, 보시면 특별히 저녁에 그렇게 위험할 수 있는 이유는 전체 동사 여기죠. 바로 that blah blah라는 것이다. 뭐냐? 그 artificial blue light가 mimics the sun's natural blue light 하니까 태양의 그런 어떤 천연의 블루 라이트를 흉내낸다라는 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시면 인공 그런 블루 라이트인데 얘네들이 나름대로 태양빛의 어떤 그런 천연의 블루 라이트를 흉내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confuses the body's circadian clock 했는데, 여러분 이거는 바로 뭐냐면은 나는 분명히 인공의 블루 라이트를 보고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되냐? 신체의 어떤 생체 주기의 그런 시계가 있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생체 주기 시계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교란시키는 거, 혼란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몸은 딱 보면서 이거는 태양님이 주시는 블루 라이트군, 이렇게 착각을 불러일으키게 한다라는 겁니다. 자, 같이 보시죠. 한 연구는 뭐를 보여줬느냐? Viewing artificial blue light in the evening 했는데, 자, 오밤중에, 저녁이죠. 저녁에 이렇게 인공 블루 라이트를 우리가 보는 것은요, will push sleep inducing melatonin hormones 했는데, 뭐냐? 수면을 유도하는 멜라토닌 호르몬을요, push down drastically, 급작스럽게 밀어내 버릴 거라는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멜라토닌이 안 나와. 그렇게 되면은 disrupting bedtimes and affecting daytime behavior 하니까, 자, 말 그대로 수면 시간을 방해를 하고요. 또 보시면 낮 동안의 행동, 행위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친다. 좋다, 나쁘다, 나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자, 보이시죠? But 하지만 getting the same blue light from the sun, 이번에 어디로부터? 태양으로부터 나오는 동일한 블루 라이트를 얻는다라는 거. 자, 여기 보시면은 위치가 세부적으로 들어가는데 우리 하나도 안 궁금하죠? 정말 찐으로 중요한 건 여기만 보시면 돼요. 그 반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여기까지 안 읽으셔도 됩니다. 그럼 뭐다? 태양으로부터 나오는 블루 라이트는 오히려 인간에게 좋다, 나쁘다? 좋다. 주제 찾기니까 딱 여기까지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정답을 한번 도전해 보시고, 만약에 좀 성이 안 차, 조금 뭔가 근거가 더 필요해, 그러면 더 읽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문제풀이는 그런 식으로. 그래서 sunlight help in fighting artificial blue light effect 했는데, 자, 볼게요. 인공적인 블루 라이트 그런 효과, 영향 이런 것들과 싸우는 데 있어서 태양빛이 주는 도움 이렇게 나왔으니까 어쨌든 태양빛이 좋다. 되게 긍정적인 요소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더 봐야 된다라는 그런 여진이 있지만 되게 괜찮죠. 근데 2번 보실래요? 벌써 dangerous가 나왔어요. 위험. 근데 뭐에 대한 위험이냐? 낮 동안에 이런 기기들을 사용하는 위험인데 낮 동안에 아니요. In the evening. 저녁 한정이었죠. 3번 how screens affect children's sleep cycles 했는데 스크린이 주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도 틀리고요. Why melatonin levels drop in the evening 해서, 자, 보시면 멜라토닌이 저녁에 멜라토닌 수치가 떨어지는 이유, 이것도 우리가 주시하고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디테일한 부분을 더 안 읽으셔도 정답은 몇 번인 것으로 1번 이렇게 마무리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 16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16번은요.
제가 되게 중요하게 여기고 여러분들에게 강조했던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제시 문장이 굉장히 짧게 나왔어요. 우리 되게 길게 연습했는데 아마 멘탈적으로는 안 흔들리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헤더스 분들은. 뭐 제시 문장을 먼저 읽어도 나쁘지 않겠지만 우리 ABC 먼저 도전했잖아요. 근데 한눈에 이게 보이는 거야. 예를 들면 B 같은 경우는 but이 들어갔죠. 그러나. 그럼 그 이전의 내용과 그 다음에 여제는 요 비단락의 내용은 서로 반대의 흐름이 돼야 되겠죠. 근데 결정타로 누가 들어갔냐면 이런 화면 보면서 볼까요? 여기 보면은 Ziv Nitjan이라는 이런 사람이 나온 거예요. 죄송합니다. 발음 너무 어려워요. 외국인 이름. 근데 C에 Ziv가 나온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생각으로 상식적으로 봤었을 때 풀네임이 먼저겠느냐 애칭처럼 부르는 그 다음에 이제 first name 먼저 나왔는데 요게 먼저겠느냐 당연히 순서가 뭐라 그랬죠? 풀네임이 먼저 나와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택지 중에서 C, B 순서로 나와 있는 것은 무조건 정답에서 배제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푸셨나요? 이렇게 푸시면 훨씬 더 쉬웠죠. 그래서 C, B 순서로 나온 게 있어요. 1번 A, C, B 아웃이고요. 그 다음에 4번 보세요. C, B, A 아웃입니다. 그럼 처음에는 뭐부터 따놓은 당상이다? B부터예요. 무조건. 그러니까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야. 왔다 갔다. 그래서 제시된 문장부터 잠깐 보시면은요. 주로 대체적으로 toddlers picking things up from the ground 해서 땅으로부터 지면으로부터 뭔가 이런저런 사물들을 집어드는 toddlers. toddler 누구냐면요. 아장아장 걷는 아기들을 toddler라고 하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infant라는 것도 이제 유아 아기인데 infant는 좀 누워 있는 아기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이때가 좀 많이 이제 문제가 되죠. 그런 얘기 나왔는데 아무거나 물건을 짚는 이런 toddlers들은요, means trouble, 골칫덩어리라는 것을 의미한다. 문제를 의미한다. 그러니까 아무거나 막 집어가지고 먹고 뭐 이러면 큰일 나잖아요. 근데 우리는 정해졌어. 노선이 B번으로. 하지만 at 3-year-old, Ziv Nitzan of Israel.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아이예요. 3살짜리 아이인데 너무 귀엽겠네요. Burst away the sand on what seemed to be rock 했는데 돌처럼 보였던 것에 거기에 있는 그런 어떤 모래 이런 것들을 이제 털어냈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she revealed a nearly 4,000-year-old Egyptian artifact에서 거의 4,000년 정도 묵은 이집트의 공예품 하나를 드러내게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은 골동품 발견하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A로 갈 것이냐, 뭐 C로 갈 것이냐 이렇게 되는 건데 여기 C로 가보시면요, Ziv가 자 이렇게 훌륭한 시민으로서의 인증서를 수여를 받은 거죠. 이거 하자마자 중간에 아무것도 없이 너무 좀 이렇게 갑작스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A로 갔더니 the family report the find to the Israel Antiques Authority 이렇게 나와서 여러분들 여기 딱 보시면은 아기니까 그 아기의 그 가정이 보고를 한 거죠. 그 발견물을 여기 보시면 이제 관계 당국이네요. 그리고 그것이 determined 블라블라를 결정을 내렸다 이렇게 해서 뒤에 보시면 이제 이게 뭐 딱정벌레 모양의 그 인장 이런 게 나오는 거죠. 청동기 시대에. 그래서 요 중간 과정이 나와주고 그 다음에 훌륭한 시민상을 받았겠죠. 네, 이렇게 해서 BAC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7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17번 같은 경우는 어디에서 우리가 주요 단서를 찾죠? 네, 제시된 문장에서.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however 되게 좋거든요. however. 그래서 요 앞에 내용과 뒤에 내용이 좀 흐름이 좀 다르게 가야 되는 거고요. however 이후에 이제 정해진 그 흐름이 그 뒤로도 연결이 되면 상당히 좋겠네요. 자, 같이 한번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나 according to Mike Tipton. 자, 이 사람은 이제 보시면은 포르츠마스 대학의 교수예요. 이 사람에 따르면 this is far from the quickest way 이렇게 나왔는데 this가 먼저 앞쪽에 구체적으로 나와야 될 것 같아요. 내용이. 자, 그래서 이것은 가장 빠른 방법은 전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be far from 하게 되면요. 뭐뭐로부터 거리가 멀다. 다시 말하면 뭐뭐는 전혀 아님 이런 의미로 의역하자라고 말씀드렸죠. 자, 근데 어떤 빠른 방법이 아니냐? lowering your body temperature 하니까 여러분들의 체온을 낮출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 전혀 아님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이 디스가 지칭하는 건 뭐냐면 앞쪽에서는 우리가 좀 체온을 낮추기 위해서 했던 어떤 방식이 나와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우리는 요즘에 뭐가 있어야 되죠? 네, 에어 컨디셔너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는 그건지 아닌지는 몰라. 그러니까 어쨌든 체온을 낮출 수 있었던 어떤 요소가 나와줘야 돼. 근데 그게 가장 빠른 방법은 아니거든 하면서 뒤에 더 부가적인 내용이 나와주면 좋을 것 같네요. 찾아보죠.
There are plenty of simple, scientifically supported techniques that will help you handle the heat. 이렇게 났는데 이거네요. 여러분들이 이 어떤 열 같은 거를 다룰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뭐 어떤 그런 단순하면서도 과학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기술들이 좀 있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아주 구체적인 건 안 나왔어요. If you're feeling the heat and somebody offers you a fan. 자, 여러분 팬이 등장을 합니다. 부채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뭔가 열감을 느낀다면 근데 갑자기 여러분들에게 누군가가 팬을 하나를 제공을 한다면 It's likely that. 자, 뭐 할 가능성이 있느냐? You will try. 여러분들은 이제 그거를 시도를 하죠. 그리고 그걸 사용을 하고 cool your face first 하니까 먼저 얼굴을 좀 이렇게 냉각시키려고 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부채 받자마자 더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무 괜찮은데? 이게 이제 디스일 가능성이 나쁘진 않은데. 근데 이제 우리가 중요한 거는 이 이후의 내용이 더 어떻게 되는지를 좀 보실 필요가 있는 거죠. 자, 2번 다음의 내용을 보도록 해보죠. 확실히 자, all that breeze on your face 이렇게 났는데 face가 언급됐네요. 여러분들의 얼굴에 있는 그 모든 그런 미풍, 아주 가벼운 바람이죠. 이런 것들은 stimulate cold receptor there 해서 바로 그 얼굴에 있는 이런 어떤 냉각 수용기, 감각 수용 기관이거든요. receptor 같은 경우는. 그래서 어떤 그런 cold에 대한 그런 감각 수용 기관 이런 것들을 자극을 하기 마련일 거고 그것은 will give you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강력한 comfort, 편안함, 그런 감정을 좀 주기는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지금 3번까지가 좀 갈 길이 길어요. 그래서 바로 뭐가 나냐면 하지만 실로는 it's not going to extract the heat from your body 이렇게 나와서 그것은 여러분들의 신체로부터 열을 추출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열을 뺏어주는 게 추출하는 게 아니라 대신에 a better cooling strategy is to 해서 좀 더 나은 어떤 냉각 그런 전략 방법을 오히려 제시를 해줍니다. 뭐 손을 담근다라든가 이런 내용이.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는 지금 뭐가 나냐면 야 사실은 이게 그런 어떤 팬 같은 게 별로 좋지는 않아. 그 내용이 여기에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인정해 주는 거죠. 확실히 얼굴에 들어가는 그런 가벼운 바람 나쁘진 않지. 근데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여기 보시면 추가적인 그런 열을 추출하지는 않거든. 이렇게 하면서 약간 부정적인 내용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다음 보세요. Your hands have a high 어쩌고저쩌고 해서 여기 앞쪽에서 언급했던 hands가 다시 주어로 등극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자연스러운 거지. 따라서 정답은 우리가 몇 번으로 볼 수 있다? 2번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시죠. 자, 흐름상 어색한 거 됐는데 여러분들 여기서는 이제 그런 내용이 나와요. 비타민 D, 토마토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흐름이 잘 이제 긍정적으로 갈지 가다가 뭐 또 부정적으로 가는지 그 흐름에 집중만 해주시면 되겠고요. 저는 이번에 보면서 좀 느낀 게 뭐냐면 전체적으로 지문 길이가 국가직에 비해서는 소폭 좀 줄었어요. 그래서 아마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또 너무 부담스럽지 않은 그런 길이 분량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말 왜 하냐면은 이 16번부터 18번까지 관련된 문제들을 저희가 좀 약간 트레이닝 차원에서 좀 길게 연습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좀 이렇게 짧게 나와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안도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잘 푸셨기를 좀 바라고요. 같이 한번 보시죠. 자, 일단 제시된 문장이 중요하죠. 이제 영국의 과학자들입니다. 자, grow special tomatoes with extra vitamin D 이렇게 나는데 특별한 그런 토마토, 보시면 비타민 D가 더 추가적으로 들어가 있는 특별한 토마토 이런 것들을 재배했죠. 그리고 그것이 이 비타민 D라는 게 사람들의 건강에 되게 중요하대요. 그래서 vitamin D deficiency 이렇게 나는데 비타민 D 부족 결핍은 affect about 1 billion people worldwide 해서 전 세계적으로 billion 하면 10억이니까 한 10억 명 정도 인구들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다. 비타민 D, 토마토 이런 애들이 나왔습니다. Tomatoes naturally contain a substance 이렇게 나는데 자 토마토는 그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타고나게 contain substance 물질 하나를 이제 담고 있는데 어떤 물질을 지니고 있냐면 get converted into vitamin D 해서 비타민 D로 전환이 되는 그 한 물질을 가지고 있대요. 그럼 여러분들 제시된 문장의 핵심어들이 그대로 반영이 됐기 때문에 1번의 서술은 괜찮은 서술이죠.
시작입니다. 이제 The team altered the genes on the tomato plants 이렇게 하는데 the team이라고 하는 것은 앞쪽에 나왔던 이 영국의 과학자들로 구성된 팀일 가능성이 되게 높죠. 내용도 그걸 반영했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자, 그 팀은 유전자도 토마토 식물에 있는 그 유전자들을 변형을 시켰어요. 그러면서 breeding them to have more of this substance than usual 해서 자 보시면은 그 토마토들이 평상시보다 이 물질, 이 어떤 그런 substance, 물질에 대해서 더 많이 가질 수 있도록 번식을 시키면서 그럼 여러분들 이 this substance가 바로 나왔던 요거에 대해서 다시 언급한 내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괜찮죠? 자, 그다음 볼게요. 각각의 토마토는 came to have about as much vitamin D as to medium-sized eggs 이렇게 났는데 자, 보시면 이 각각의 토마토는요. 중간 사이즈의 두 개의 중간 사이즈의 달걀만큼의 그만큼의 비타민 D를 가지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렇게 유전자 조작을 통해서 요게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수긍하고 다음까지 한번 가볼게요. 자, 그다음에 요게 나왔어요. 게다가 더욱이. 그러면 이거는 그 흐름이 비슷한 흐름의 내용이 더 연결이 돼야 되는 건데 자 보도록 해보죠. Tomatoes are commonly eaten raw 했는데 갑자기 토마토는 흔히 날 상태죠. 우리가 익히지 않은 상태죠. 날것의 상태로 eaten, 먹여지는데 in 샐러드 상태로 그리고 served as a cooked vegetable에서 말 그대로 조리가 가미된 그런 식물로서 또 제공이 되기도 한다라고 하면서 날로 먹어도 되고 조리 상태로 먹어도 된다 이런 내용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거는 사실 비타민 D하고 관련된 토마토의 내용이 전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빠르게 보시면요. 과학자들은 생각한다 해서 앞에 나왔던 그 과학자들의 생각이 다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는 흐름상 어색한 것은 정답은 4번으로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됐어요. 일관성 문제. 자, 그다음 밑줄 빈칸 어구 추론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빈칸 추론 같은 경우는 19번도 그렇고 20번도 그렇고 빈칸이 너무 뒤에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어떤 말씀을 좀 드렸냐면은 핵심 내용이 앞쪽에 있게 되면은 그 다음에 흐름이 꺾이지 않았다라는 전제 조건이 붙는다라고 하면요. 중간에 나온 내용들은 거의 예시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그런 유형의 문제가 좀 나왔는데 그런 애들은 좀 여러분들이 과감하게 스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정답을 좁혀가는 거죠. 제가 오늘 총평을 하면서 정답의 근거가 명확히 제시된 시험이었다라고 언급을 했는데 바로 그런 부분들 여기서 또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난도는 좀 여러분들이 상대적으로 어렵게 느껴지실 수는 있으나 꾸준히 저랑 이렇게 맥락 파악 위주로 연습을 하신 분들은 충분히 잘 해내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해보죠. 자, 여러분들. hunt together가 나왔어요. 뭐 석기 시대 나오고 이건 수렵 채집인 정도로 번역을 했죠 우리가. 자, 얘네들은 알고 있었다. 뭐를 how to make her one clothes 이렇게 나와서 뭐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자신만의 의복을 만드는 방법. 그다음에 뭐 풀을 또 만드는 시작시키는 그런 방법. 그럼 석기 시대 할 수 있는 것들이 뭐 여러 가지 나왔을 건데 뒤에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이런 비슷한 내용들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알고 있었어. 자, we think we know far more today 이렇게 났는데 자, 우리는 생각하건대 오늘날 우리가 far more 훨씬 더 많이 알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쟤네 스톤 에이지 시대 사람들보다는 내가 더 많이 알지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근데 흐름 바로 꺾이죠. 하지만 as individual 개별적으로는 we actually know far less에서 우리는 훨씬 덜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요거하고 관련된 그런 내용들을 또 우리가 본 적이 있는데 사실 그거거든요. 집단 지성은 되게 크죠. 근데 여러분들 개개만 놓고 봤었을 때 내가 모든 걸 다 알아요? 그건 아니라는 거야. 여기서도 이제 그런 내용이 언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we rely on the expertise of others for almost all our needs 이렇게 나와서 자, 우리는 거의 모든 우리의 이런 needs, 필요 요소들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의 expertise, 전문 지식에 의존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잘하는 거는 저 같은 경우는 영어밖에 없어. 다른 거는 사실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뒤에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흐름이 딱히 바뀌는 부분이 없다라는 점을 빌어서 여러분들이 사실 중간에 과감한 스킵해 주시고 마지막 마무리 가셔도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앞에 있는 내용을 받아서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여기부터 볼게요. 앞에 있는 내용 봤죠? So this is what Stephen Solomon and Philip Fernbach have termed the knowledge illusion 했는데 앞에 있는 것들을 또 이제 연구하는 그 현상, 이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명명했냐면 지식의 망상, 지식 착각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다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덜 알고 있어. 오히려. 자, 같이 한번 보시죠. We think we know a lot. 계속 반복되는 거 보이시죠? 우리는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 Even though 모임에도 불구하고 individually 개인적으로는 we know very little. 굉장히 적은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유가 나오죠. Because 왜냐하면 we treat knowledge인데 자 우리는 지식을 다루고 있기 때문이에요. As if it were our own 했는데 그것이 마치 우리 자신인 것처럼 자신의 것인 것처럼 자 블라블라한 지식을 우리가 또 다루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다른 사람들의 전문 지식 아까 그거 기억하시죠? 그거하고 관련된 내용이 여기에 나오면 되는 거죠. 자, 그거에 대해서 언급한 거 찾아보도록 해보죠. 자, 보시면은 바로 이제 hands-on experience인데 직접적인 그런 경험으로부터 아니죠. 경험으로 나온 지식이 아니라 여러분들 여기 이렇게 썼네요. 다른 사람들의 사고 속에 있는 그런 지식. 이게 바로 다른 사람들의 expertise, 전문 지식하고 같은 동급의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으로? 2번으로 해주시면 되겠고요. 교육 아니고 그 다음에 시행착오, trial and error 이것도 아니었어요. 자, 이렇게 해서 19번 봤습니다. 자, 20번 마무리 한번 들어가 보죠. 여러분들 저기 보시면은 그 빈칸이 맨 마지막에 있고 흐름을 잠깐 볼게요. 두 번째 줄에 보시면은 gazelle에 대한 내용이 나오다가 그다음에 두 번째 줄에 벗이 나오거든요. 어쨌든 이 첫 번째 문장을 좀 눈여겨 봐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줄에 되게 핵심적인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거기 뭐라고 하냐면 what matters to the gazelle 이렇게 나와서 gazelle 하면 작은 영양 종류인데 영양에게 되게 중요한 것은 이렇게 나오거든요. 중요한 거 우리가 먼저 인지를 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시면 그 다음으로는 흐름이 딱히 바뀌지는 않았어요. 근데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옵니다. 햄릿 이런 이름도 좀 보이고 조금 내려가다 보면은 그 유명한 아인슈타인 씨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니콜라스 험프리 이런 사람들 나와요. 심리학자 같은 이런 사람들. 근데 이런 것들은 죄다 뭐다? 예시에 들어가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 중간 부분은 좀 건너뛰시고 거의 이제 빈칸을 포함해서 바로 그 위에 문장 정도 요거만 가지고서도 충분히 정답 한번 도전해 보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같이 한번 내용을 꼼꼼하게 볼게요. 이거는 자, 아프리카 사바나에 있는 한 마리의 영양 gazelle이라고 할게요. gazelle은 is trying not to be eaten by cheetahs 이렇게 나는데 자,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not 벗이 등장을 한 거죠. 아까 이거 벗 이유 되게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자, 볼게요. 치타에 의해서 먹혀지지 않고자 노력을 한다. 그쵸? 치타가 나를 먹으면 안 돼. 노력하는 거예요. 근데 하지만 또한 어떤 노력을 하냐면 outrun other gazelles 이렇게 나는데 여기 보이시죠? 다른 그런 영향들이죠. 가젤들보다 outrun, 더 멀리 내지는 더 빨리 뛰고자 노력을 한다라는 거죠. 언제? When a cheetah attacks에서 한 마리 치태가 공격을 감행할 때. 그러니까 일단은 첫 번째는 뭐죠? 나 치타로서 내가 먹히면 안 돼. 노력을 해요. 근데 또 뭘 노력을 하냐면 치타가 공격을 한다. 그럼 내가 적어도 내가 쟤보다는 더 빨리 달려야지.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좀 상대적인 느낌인데. 그렇죠? 자, 여기 볼게요. gazelle에게 중요한 것은 이게 중요한 거, 이게 중요하다라고 했죠. 자, it's being faster than other gazelles 이렇게 나는데 다른 gazelle들보다 더 빠르다라는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Not being faster than cheetahs 하니까 치타보다 더 빠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그럼 in the same way 같은 방식으로 psychologists sometimes wonder 심리학자들은 때때로는 궁금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흐름의 내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같이 한번 볼게요. 왜 사람들이 are endowed with ability 했는데 자, 능력을 부여받는가? 왜 사람들이 능력을 부여받는가? 근데 뭐 하도록 두 가지가 나오는데 to learn the part of Hamlet. 햄릿의 역할을 우리가 learn, 배우도록 혹은 understand calculus 이렇게 나는데 calculus 하게 되면은 우리나라로 따지자면 미적분
예, 아마 그럴 거예요. 그래서 이제 calculus 1, 2 이런 식으로 걔네들은 이제 나눠서 하는데 어쨌든 calculus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부여받는가 이거를 이제 심리학자들은 궁금해한다라는 거죠. 언제? When neither skill was of much use 이렇게 나는데 자 보시면 그 중에 어떤 스킬도 사실은 인류에게는 초기죠. 예, 초기에 그런 어떤 조건에 있는 인류에게는 그렇게 많이 use 중요하지 않음에도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중요한 건 뭐냐면은 어쨌든 간에 이제 앞에 있었던 내용을 어떤 그런 인류 쪽으로 대입을 해서 나온 내용이다. 이 정도로 봐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간에 건너뛰고요. 한번 같이 여기부터 보도록 해볼게요. 여기부터 보죠. 자, we use our intellect. 자, 우리는 우리의 지식, 지능을 씁니다. 자, 근데 여기 보시면은 not but 이렇게 나온 거 보이시죠? not의 법비 구조입니다. 근데 자 볼게요. To solve practical problems 하니까 실질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문제 해결을 하려고 우리가 지능을 쓰는 게 아니에요. 뭐 하려고? To outwit each other 하니까 서로에 대해서 outwit 하려고. 그러니까 좀 더 wit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더 기지를 발휘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쟤보다는 내가 좀 기지를 발휘해야 되겠는데 이거예요. 그 문제 해결이 아니라. 예, 앞에 있었던 내용하고 거의 동급의 내용인 거죠. 예, 이걸 가지고 가보겠습니다. 자, deceiving people. 예, 사람들을 속이는 것. 예. 그다음 detecting deceit. 어떤 속임수를 알아차리는 거. 그 사람들의 어떤 그런 모티브, 동기 같은 것들을 이해하는 거. 또 사람들을 조정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what intellect is used for 해서 자, 말 그대로 이런 지능이 쓰이는 바로 그 부분이라는 거죠. 자, 그럼 마무리할게요. So 따라서 what matters is 중요한 것은 아까 그거예요. 치타가 공격을 했었을 때 뭐라 그랬죠? 치타보다 더 빨리 달리는 게 아니라 다른 애들보다 내가 더 빠르게 가면 죽음을 모면할 수 있거든. 바로 그런 내용을 찾아주시는 겁니다. 자, 그럼 같이 한번 보도록 해보죠. Not but으로 나왔네요. 자, 볼게요. How clever and crafty you are 했는데 자, 여러분들이 얼마나 영리하고 얼마나 교묘한가가 아니라 but how much more clever and craftier you are than other people 하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영리한가 그리고 좀 더 굉장히 영악한가 이런 것들이다. 상대적인 거. 되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체가 얼마나 똑똑하고 굉장히 또 이제 교묘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얼마만큼 다른 애들보다 내가 조금 더 클레버한가 이 내용이 중요한 거죠. 1번부터 바로 정답이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1번 이렇게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2025년도 지방직 영어 문제를 다 풀이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개인적인 바람은 그거예요. 뭐냐면은 어쨌든 시험을 치르고 나오신 그리고 또 특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그리고 저의 제자님들 모두 바로 이제 대한민국 공무원이 되는 것을 저는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좋은 결과가 나오면 또 저에게 소식을 전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026년도를 대비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오늘 시험은 치렀지만 수험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았기 때문에 한번 트라이하는 마음으로 시험장에 다녀오신 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오늘 해설 강의를 좀 꼼꼼하게 이제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학습 방향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이제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시간 가지시고 또 거기에 맞춰서 실천력 있게 또 계획을 세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한 2주 정도죠. 2주 있다가 2026년 대비 헤더진 영어 커리큘럼으로 여러분들을 새롭게 이제 맞이하게 될 텐데요. 어쨌든 간에 시험을 잘 치르신 분들 좋은 합격의 기운이 있기를 바라고 또 다가오는 또 2026년도 대비하시는 수험생들 열심히 제가 또 준비해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지방직 9급 공무원 영어 해설 총평 이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